안녕하세요. 꼼꼼수학입니다. 2025년 동탄중 2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시험 분석과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유리수, 단항식과 다항식, 그리고 1차 부등식과 활용 부분입니다. 출제 문항수는 객관식이 19문항, 논수령이 4문항,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시험의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서 계산 틀리지 않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100점 받을 수 있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여집니다. 시험 대비 전략은 센 수학과 같은 기본 유형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 놓으면 무난히 100점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뒷부분에 주요 문항들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16번 문제를 보면은 35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350분의 x. 우리가 유한소수 여부를 이제 조사하려면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인수가 2 또는 5로만 표현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350을 소인수분해를 해 봐야 되겠지. 자, 여기다 썼다가 지울게요. 자, 5로 나눠지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70. 그 다음에 또 5로 나누면 14. 27에 1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분의 x 이렇게 됐습니다. 분자의 x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했더니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된대요. 자, 다음에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y분의 11이 된답니다. y분의 11은 기약분수.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가 2 또는 5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이 분모에 있는 이 7이 약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분자에 있는 이 x에는 7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하겠지. 그래야만 분모에 있는 7과 약분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분모에 있는 7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분자에 있는 x가 7을 인수로 가져야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모 분자를 약분을 하고 봤더니 기약분수 y분의 11이 나와야 된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11이라는 값이 분자에 약분이 된 상태에서 남으려면 분자의 x는 11을 또 갖고 있어야만 하겠지. 그래야만 이와 같이 7을 약분을 한 상태에서 분자에 11이 남아있게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읽어보면 x가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x가 7과 12를 인수로 갖는 거니까 이미 77이 됐잖아요.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2 이상의 자연수를 추가적으로 갖게 되면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닌 세 자리 이상의 자연수가 될 거니까 이제 x는 이와 같이 7 곱하기 11로 끝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x는 7 곱하기 11이니까 77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y를 보면 y는 약분하고 남은 거 요게 되겠죠. 그래서 y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5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x 플러스 y 구하는 거니까 77과 50을 더하면 127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 자, 내신 대비를 충분히 이제 해본 학생들이라면 이 동탄중학교 2학년 출제된 문항들은 문제 유형들은 다 많이 봤던 문제 유형들일 거예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17번은 지수법칙 이제 활용 문제로 보면 되는 건데, 자, 거기 이제 표에 보면 1바이트, 그죠? 1바이트는 2의 세제곱 비트라고 돼 있고, 1킬로바이트라고 있는 거는 2의 10제곱 바이트로 표에 나와 있고,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의 킬로바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16메가바이트를 구하랍니다. 그죠? 16메가바이트. 자, 1메가바이트가 표 오른쪽에 2의 10제곱 K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의 10제곱의 K바이트.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를 메가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바이트, 비트 요 단계로 내려가면 됩니다. 16이 2의 4제곱이니까 그러면 2의 14제곱의 킬로바이트가 될 거고, 자, 다음에 표의 중간 부분에 1킬로바이트가 2의 10제곱 바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2의 14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의 바이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2의 24제곱 바이트가 되었고,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표의 처음에 1바이트는 2의 세제곱 비트니까 2의 24제곱에 2의 세제곱 비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결국에 2의 27제곱이 되고 지수법칙으로 단위가 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쉽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 꼼꼼 수학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꼼꼼하게 여기서부터는 문제들은 이제 풀이를 다 해줄게요. 자, 같이 생각해 봅시다. 18번. 어느 음악 누리집에서는 정액제인 경우에는 정액요금 9,500원을 내면 한 달 동안 원하는 음악을 무제한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9,500원이면 곡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액제가 아니면 몇 곡만 다운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액제가 아니면 한 곡당 400원으로 내려받을 수 있답니다. 자, 한 달 동안 최소 몇 곡 이상을 내려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9,500원이면 한 달 동안 무제한, 그지? 무제한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액제가 아니면 한 곡당 400원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지. 이제 자,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 건데 한 달 동안 최소 몇 곡 이상을 내려받을 때에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X곡을 다운로드를 받는다라고 해보자. 됐죠? 자, 그러면 한 곡당 400원이라고 했으니까 400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액제가 9,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 몇 곡 이상 내려받을 때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유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값이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에 100을 주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4로 나눠볼까요? 4, 2.
23.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x는 이제 고개수. 그래서 24곡. 그죠? 이상일 경우에 정액제가 유리하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19번 문제. 자, 19번도 이제 1차 부동식의 활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사진 10장을 인화하는 가격은 15,000원인 거고, 10장을 초과하게 되면 한 장당 이제 50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 파악이 됐나요? 사진을 인화하는 가격이 한 장당 8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진을 몇 장 이상 인화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할 일은 미지수 x를 정해야 되는데, 예, 추가 인화, 그죠? 추가로 인화하는 사진을 x 장이라고 정해 놓으면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비용. 자, 10장 인화하는데 15,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 자, 그런데 10장을 초과해요. 한 장당 500원씩 x장을 추가했으니까 500x가 되겠지. 됐죠? 자, 이거가 바로 이제 인하되는 비용인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장당 800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800 곱하기,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인하하는 수는 이제 x장에 아까 10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0을 써야 돼요. 10 플러스 x를. 그죠? 원래 이제 기본 10장에 추가로 x장을 인하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사진을 인하하는 가격이 한 장당 800원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800원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요 비용이 한 장당 800원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자, 부등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부등식에서 자, 15,000 전개를 할게요. 우변 500x 그다음에 이제 800x 800 곱하기 10이니까 8,000. 그러면 이제 8,000을 이항을 하면 7,000 되나요? 그다음에 500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300x 이렇게 되겠네. 네, 동그라미 두 개 지우면 자,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x는 크거나 같은 거 3분의 70 됐죠? 자, 그 다음에 70을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 3, 2, 6, 3, 3, 9, 23.x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x는 어떻게 돼? 24장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기본적으로 이제 10장을 이제 인화하는 거니까 자, 보기 중에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24장에 플러스 10을 해서 그래서 34장 이상이 답이 되겠네. 예,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 우리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논술형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자, 논술형 20번. 예, 20번도 내신 대비하면서 이제 많이 봤을 문제인 거고. 자, 어떤 이제 기약 분수가 있습니다. P분의 Q라는 기약 분수. 자, 첫 번째. 자, P분의 Q는 기약 분수. 그런데 윤희라는 사람은 분모를 잘못 봐서 이거를 0.012로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0.012.
자, 수란마디가 2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분수로 바꾸게 되면 900분의 1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1 이렇게 되겠지. 얘는 지금 현재 약분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기하분수예요. 근데 지금 이 윤이라는 사람은 P분의 Q라는 걸 보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찾은 거야. 근데 얘는 분모만 잘못 본 거야. 분모를 잘못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분자는 제대로 봤다. 분자는 옳게 본 겁니다. 오케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분모는 900이 아니었었나 봐요. 이 P분의 Q에서 P가 900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예, 여기서 Q는 11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분모는 900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아직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분자는 11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요? 순우. 예. 역시 이제 기하분수 P분의 Q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이제 11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순우는 분자, 원래는 이제 11인데, 12를 잘못 보고, 0.78 순환마디가 8인 거. 이렇게 순환소수로 나타냈답니다. 이거 이제 분수로 바꿔보면 90분의 78에서 7 빼는 거니까 70이 되죠. 이것도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상황이네. 기하분수. 맞지? 근데 이 순우라는 사람은 분자를 잘못 봤던 거야. 분자. 이 분자가 71이 아니었나 봐요. 원래 11이었잖아. 11을 이 순우는 71로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11, 71. 원래 11이었던 거를 71로 보고 한 거였던 거야. 원래가 11이었는데. 자, 분자만 잘못 보고, 예, 그러면 이제 분모는 제대로 본 겁니다. 순우가 분모는 제대로 본 거예요. 분모 90. 자, 그래서 분모는 90이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P분의 Q를 찾았습니다. 90분의 11이에요. 그럼 이제 90분의 11을 순환소수로 나타내요. 순환마디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나눗셈을 하면 되겠지. 자, 11을 90으로 나누자. 그럼 이제 0점 하고 0 붙이고 1 하면 되겠네. 90.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이제 20. 자, 뒤에 0 붙이고 2, 9, 18인가요? 그래서 180 빼면 20. 여러분 이제 나눗셈 잘 하잖아. 계속 반복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0.12 순환소수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순환마디는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자, 선생님처럼 요거 여러분들 이제 논술형입니다. 이제 논술형이다 보니까 아마 서술 과정을 적어야 될 텐데 요거를 상당히 까다로워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서 답은 맞출 수 있는데 이거를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처럼 이해할 수 있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적는 거. 요건 이제 또 다른 부분이에요. 저희 이제 꼼꼼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전부 다 서술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이 학생들 평소에 수학은 프리노트에 적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풀이 과정을 제대로 적지 못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자, 21번 보면, 자, 이것도 뭐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지 뭐. 자, 1번 문제. 문제에서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을 a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나타내랍니다. 그럼 이제 지수법칙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5의 세제곱이 125잖아.
곱하기 남은 거 2의 10제곱하고 5의 10제곱을 곱하면 10의 10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여기 있는 이 125가 문제에서 말하는 A가 되는 겁니다. 얘가 A. 됐죠? 자, 왜 그러냐면 이제 A는 세 번째 줄에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제 답은 A는 125. 자, 그 다음에 N은 여기 있는 1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은 몇 자리의 자연수인지를 구하는 거야. 그지? 예, 다시 써보면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3제곱이었죠? 자, 이거 정리해보면 125 곱하기 10의 10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는 방법은 귀납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귀납적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귀납적이 뭐냐면 실제 몇몇의 예시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125 곱하기 10의 1제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125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4자릿수라고 하는 겁니다. 4자릿수. 4의 자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일 경우에 자, 이렇게 4자리의 자연수가 됐습니다. 또 다른 예, 120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했더니 100을 곱하는 거니까 1, 2, 5에 0을 2개를 붙이는 거지. 100을 곱했기 때문에 이게 5자릿수입니다. 여기 지금 쓰이는 숫자 5개 있으니까 5자리의 자연수. 2일 경우에 5자리의 자연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10이에요, 10. 자, 2일 경우에 3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2일 경우에 3을 더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3을 더해서 13자리의 자연수라고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쓰시면 퍼펙트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상당히 그 논술형을 여러분들 쓰기 좀 애매한 거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많이 이제 당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예. 그 동탄중학교 이제 3학년도 그렇지만은 이제 2학년도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수학을 정말 올바르게 그 시험 평가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참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22번 논술형. 다음 그림은 이제 부피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놓고 해봅시다. 자, 이제 부피가 24x의 세제곱 플러스 6xy 제곱인 큰 직육면체 위에 그랬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피, 얘는 큰 직육면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부피 맞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x의 세제곱 플러스 6xy 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밑넓이가 뭐냐면 여기 있는 3x 잘 안 보입니까? 여기 있는 3x하고 2를 곱한 거가 밑넓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3x 곱하기 2 됐죠? 곱하기 뭐 해야 돼?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높이는 KM으로 볼까요? 문제에서 두 번째 맨 마지막에 AI를 물어봤으니까 EI로 보는 게 좋겠네. 그치? EI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6x 곱하기 2i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i를 구하려면 양변을 6x로 나누면 되잖아. 됐지? 예. 자, 따라서 선분 2i 얘는 6x로 나누게 되면 요거를 6x로 나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해서 이 i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갑니다. 큰 직육면체와 두 번째 줄은 작은 직육면체 부피의 합이 그랬네요. 큰 직육면체와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의 합 이렇게 부피를 더한 거. 노란색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네. 자, 여기서 보면 부피의 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 큰 직육면체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작은 직육면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자, 큰 직육면체 전체 부피 전체 그죠? 전체가 뭐라고 돼 있어? 4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y의 제곱이었고 여기서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부피 여기서 큰 걸 빼면 되겠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24x의 세제곱 플러스 6xy 제곱 큰 거 부피를 빼. 자, 그러면 이제 동류함끼리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42x 세제곱에서 24x 세제곱을 빼면 18인가요? 18x의 세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x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1번 답입니다. 1번 답.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선분 AI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이어서 갑니다. AE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AE 길이. 그러면 이제 AE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가 2예요, 2. 자,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2고 여기가 X겠죠. 근데 작은 이제 직육면체 부피 구했었으니까 자, 요거 이제 다시 써보면 작은 직육면체 부피 1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y의 제곱이었는데 얘는 저기 파란색으로 아까 이제 체크한 거 2하고 x 그죠? 밑넓이 2하고 x 곱한 거 2 곱하기 x 곱하기 높이가 선분 AE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양변을 여기 2x로 나눈 거니까 따라서 선분 AE는 요거를 2x로 나누시면 됩니다. 얘를 2x로 나누자. 자, 그러면 2, 9, 18이니까 9x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의 이제 답은 선분 AI라고 하는 거죠. 그림 참고해 보면 AE와 AE하고 자, 누굽니까? 이 i를 더해주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더합니다. 동그라미 친 것끼리 동류항 4x제곱 9x제곱 더하면 13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동그라미 길로 해서 그게 2번의 답입니다. 네. 자, 다항식 이런 거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문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23번. 어디로 갔나요? 문제야 나와라.
아하. 자, 문제가 사라져서 다시 단중 확인. 예. 자, 봅시다.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 자, 23번. 자, 시간 속력 거리 문제가 되겠네요. 자, 현수하고 세민이가 있는데, 현수와 세민이. 자, 이것도 이렇게 띄워놓고 봅시다. 자, 현수와 세민이가 이제 A 학교에서 출발하여 C 우체국까지 간답니다. 현수 먼저 볼게요. 현수. 자, 현수는 A에서 C까지 가는 건데 B 편의점을 들르지 않고 C 우체국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분속 50m로 갔답니다. 현수는 이렇게 갔대요.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민이 여기 있죠? 노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분속 50m로 가는데 B 편의점에서 10분 동안 음료수를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우체국까지 이제 분속 150m로 뛰어갔어요. 현수보다 늦지 않게 도착을 했답니다. 현수보다 늦지 않게 도착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네. 됐습니다. 예. 자, 1km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마지막 질문이 세민이가 이제 분속 150m로 뛴 거리 선분 BC는 최소 이제 몇 미터인지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자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누수령이니까 선분 BC 얘를 X미터라고 할게요. 됐지? 예. 자, 그러면 선분 A, B는 지금 우리가 여기 단위 1km는 이제 1000m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1000 X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제 파란색에서 이게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민이하고 현수 시간이 있겠죠. 현수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세민이가 걸리는 시간. 근데 이제 세민이는 현수보다 늦지 않게 도착했다. 세민이는 현수보다 늦지 않게 도착했다. 세민이가 더 빨리 도착한 거잖아. 그 얘기는 세민이 시간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늦지 않다는 얘기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세민이 시간과 현수 시간이 같아도 늦지 않게 도착한 거니까. 자, 등호를 붙여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세민이 시간이 더 적게 걸렸으니까 세민이가 더 빨리 도착한 겁니다. 늦지 않게 도착했기 때문에 등호를 붙이는 거예요. 둘이 같이 동시에 도착을 해도 늦지 않게 도착했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해도 늦지 않게 도착한 거기 때문에 등호를 붙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현수 시간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건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근데 이제 현수의 속력은 분속 50m로 꾸준히 걸었다라고 세 번째 줄에 쓰여 있어요. 전체 1000m를 1km, 1000m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현수의 시간. 그러면 이제 세민이는 A, B 선분은 50m로 간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AB 길이가 1000-X 이거였단 말이야. 이제 B 편의점에서 10분 동안 음료수 마시고, 이제 목 좀 축이고 이제 달려간답니다. 속력이 이제 분속 150m.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양변에다가 분모의 이제 최소 공배수를 곱할 건데 선생님은 150을 곱할게요. 150을 곱해보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150, 좌변에 150을 곱하면 50이 약분돼서 3000 되겠지. 150을 양변에 이제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150 곱하면, 그죠? 3에 1000 마이너스 x. 이렇게. 150을 곱하면 1500. 10에다가 150 곱하면. 150 곱하면 이제 150 약분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전개 3000. 전개, 우변 전개 3000 마이너스 3x 1500 플러스 x 그러면 3000 사라지시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x 이항하면 좌변 2x 되시고 우변에 1500 남으시고 2로 나눴더니 750 이상 이렇게 됐어요. 문제에서 질문이 최소 몇 미터인지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최소 750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선분 BC는 최소 750m 이상이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 풀이 영상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 수학이었고요. 동탄중학교 2학년 시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사실 이제 계산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해요. 유형 연습이야.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 유형 연습이 이제 될 수는 있지만 중간에 이런 계산 실수 하지 않고 잘 적어낼 수 있는 거. 또 이제 특이사항이 여러분들이 논술형이 있어요. 논술형 쓰기 이제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